지금부터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문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갱강용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입춘과 경칩이 지나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사로운 봄빛이 묻어나는 3월입니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듯 시민 모두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하창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동남권 주요 도시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지난 2월 임시회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고, 거제를 비롯한 부산, 김해, 울산 지역 기초의회 공동 주최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특별법 통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바람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또한 KTX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 신공항의 연결, 동남권과 남해 안건의 신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부산, 울산, 경남을 수도권과 유사한 강력 경제권을 묶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신공항을 2030년 이전 조기에 완공시키려면 국토부의 책임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국토부 장관께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제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가의 사업 추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공항과 연계한 도시교통 관광에서부터 새로운 먹거리 산업과 민자 유치,
기존 도시 공간의 재편 등 세계적인 관문공항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검토가 발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후적 수동적 대처가 아닌 거제시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강하게 주장도 하면서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필요하면 전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실현 가능한 거제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선제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거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자가 격리자 관리와 야간 방역수칙 관리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향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는 석자라도 털은 털대로 해야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사소하거나 급하다고 해서 기본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추진이 급하다 하여 자칫 정해진 절차나 원칙을 건너뛰거나 소홀히 한다면 애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절차상 의회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전에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거나 홍보됨으로써 주민의 대기관인 의회의 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혹여 우리 위원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를 사초하지는 않았는지도 한 번쯤 돌이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바로 서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벌써 한 분기가 마무리되는 3월입니다. 지난 연말 연초 계획된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신속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혹시 준비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시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회 사무국장 박한수입니다. 집회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25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외 6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제적위원 16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고선한 결과 위원장의 윤번 의원,
부위원장의 이탈리언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박영국 의원, 김용훈 의원, 강병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영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면, 하청면, 당목면, 수양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의 행정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자체 기록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공공기록물법 제11조 1항에 따라 특별 강력시 도의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기록원 운영은 행정부의 가부화와 비효율성을 불러왔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록문화유산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척 현황은 2018년 경남기록관, 2019년 서울기록원 건립 이후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대구기록원은 2022년 건립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계획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기록물은 왜 기록되어야 할까요? 지방기록물은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기관, 사설기관, 개인들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지역 역사, 문화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들입니다. 기록물을 잘 보관되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지역사를 연구하고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기록물은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 산업개발, 회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중요한 지자체의 결정 사항들을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개정 이후로 중앙기록원 외에 광역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 확충이 매우 미미한 현실입니다. 대선진국들의 기록물 관리 실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적인 관계가 아닌 행정인 관계로 서로의 특수성과 역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자립도의 낮음을 증명하듯이 지역의 특수한 기록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총무과나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에 기록물 관리 부서를 설치하여 기록물 관리를 관리하는데 나름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록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기록의 수집, 분석, 그에 따른 보관 가치 분류 작업까지 필요하지만 소수의 비전문 인력은 기록물 보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역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나 제대로 된 기록물 보존 및 목록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년에서 10년 내의 기록물은 기한에 따라 보관할 자리도 없는 상황에 폐기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선별하고 수집, 분류할 인력도 없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그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이인받아 왕들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중대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재해짐에 따라 그 나라의 가치와 경험이 더해지고 정신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만큼 기록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는 것은 그 지역의 핵심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 중심의 발전과 인구 집중으로 인한 소규모 지역 존폐 위기로 위태로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거제시의 정신과 독특한 가치를 기억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존해서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거제 기록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김용훈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 해양의 불공정 매각 철회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나설 것과 대우조선 해양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해고된 26명 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대우조선 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수요일인 3월 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는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노동자와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우조선 해양 불공정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도청 정문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거제와 경남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명확한 대우조선 반대,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며 최소한의 조건인 고용보장,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없이는 대우조선 매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남은 해외 당사자국은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뿐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LNG 운반선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낮추라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마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에 전가될 것이고 거제 경제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도민 생존권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침묵한다면 도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김경수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창설하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해 부울경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나가자는 것, 지방의 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우조선의 매각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리고 지역 경제는 몰락하기 일보 직전인데 메가시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두 손 놓고 있으면 지방 분권과 자치권 확대 요구는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도지사는 하루 빨리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둘째, 대우조선 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6명의 해고된 청원경찰은 길게는 33년, 짧게는 6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된 이후 오늘까지 708일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 문제 논란은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한 달 전 행정소송에서도 대우조선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사용자며 창원경찰과 본질적이고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시 경비업체인 웰리브에 위임했을 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청원경찰의 임용과 배치, 교육, 징계, 감독, 봉급 및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한 청원경찰법 역시
대우조선에 고용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은 이제라도 해고된 처운경찰을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회사는 정상적인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해고자들은 공장 앞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비닐 한 장 씌운 텐트에 의지한 채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며칠 전에는 급기야 착발까지 했습니다. 싸울 무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이들이 이제 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숨 걸고 단식이라도 해야 합니까? 땅을 버리고 하늘 높이 크레인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이들은 자식과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작업복 입고 정년퇴직 맞고 싶다는 이들의 소망은 그리도 과도한 것입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산업은행 눈치 본다는 핑계로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갔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십시오. 산업은행도 뒤에 숨지 말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절대 지분을 소유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멀쩡한 노동자를 비정규직도 아닌 해고자로 만듭니까? 그러고도 최대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대범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루빨리 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원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직필 종론을 위해 힘써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거제시 드론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드론은 고공촬영, 인명구조, 농약살포, 배달, 시설관리, 국토정보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매출액은 2016년 55억 7천만 달러, 2019년 122억 4천만 달러, 2026년에 2,321억 2천만 달러 등으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으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 또한 드론을 구입하고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첫 구입과 함께 거제 해양 플랜트 산단 예정구역 불법 행위 점검 활동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추가 구입까지 총 9대 드론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드론별로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거제시 홍보를 위한 차량이 약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드론 산업 정책에 발맞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이 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드론과 관련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중랑구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활용 계획을 마련해 드론 전담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드론의 활용 방향으로서 부감 촬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영상을 구현하고 지역의 역사 기록, 영상 매체 다양화로 영상물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향상, 대형 행사 영상 촬영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지속적으로 드론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은 2016년부터 보여지고 있으며 각 부서별 드론 활용이 아닌
드론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거제시의 다양한 드론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드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자체 드론을 활용할 경우 외주 촬영 예산이 절약됨으로써 절약한 예산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4차 산업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우리 시는 현재 조선업과 관광산업에 치우쳐 다른 분야에는 반응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일례로 드론과 무선 조종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기구입니다. 둔덕 생활체육공원 부근에 활주로를 신설하고 저수지와 주변 환경을 드론, 무선 조종 자동차 등을 테스트하거나 시연할 수 있는 레저 산업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또한 미래 거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드론 산업과 관련해 몇 가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남에서 최초로 제정된 거제시 무인 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드론 구입, 보험 가입, 조종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드론 전용 공간을 조성해 4차 산업에 걸맞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빠른 대처로 드론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각 부서에서 원칙 없이 드론 기기를 구입 관리하고 있는 실태도 개선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강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본에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정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24회 거제시의 임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안순자 의원, 김동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대표위원회는 노재하 의원, 위원으로는 이행규님, 이원무님, 조영국님, 박용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자료 19페이지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0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 계산 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우정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 등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35건이며 지정 8건과 처리 94건, 건의 133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완결 98건과 추진 중 133건, 추진 불가 4건입니다. 이 중 완결과 추진 중인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불가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서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가소관 거제문화원 신축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거제문화원은 노하우에 따른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약사업으로 신축 또는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지역 경기와 재정 여건을 감안 리모델링하는 것을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건물 개보수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화장실 보수와 외부 도색 및 방수공사, LED 등 교체 등의 보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거제문화원이 거제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가소관 전통민속예술 전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수교육과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전수관 조기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전통민속놀이 전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므로 이용 중인 교육장도 함께 정비하여 전통민속예술 전수교육과 수련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교통가소관 옥포 아주터널 고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시내 좌석버스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현 옥포간 노선은 14번 국가지원지방도를 따라 10번, 16번대, 20번대, 30번대 시내버스가 약 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집중지역입니다. 건의하신 고현, 상동, 아주터널, 옥포, 연초, 고현 간을 운행하는 5,000번 시내 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면 이동 거리는 단축하는 이점이 있지만 기존 노선과 중복도가 높아 운행 효율성이 낮고 승객 이용률이 저조하여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는 한정된 차량으로 맨 지역이나 도심 외곽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므로 5,000번 노선 신설은 시내버스 승객 이용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토양교량제 및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어촌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수령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어떤 농사를 짓는지, 어떤 가축을 얼마나 기르고 생산하는지 등의 농사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농가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며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과 제도 취지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133건의 처리 중인 사항은 진행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이연징계권을 상정합니다. 의장, 예. 징계권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가 좀 있어. 아, 그렇습니까? 내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우리 담당관한테 담당관 나와주시겠습니까? 기획에서 담당한 우정수입니다. 예, 담당관님. 예. 그 몇 가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호텔 임대 미흡 처리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완결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코엔스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정하라는 겁니다. 호텔을 임대차를 줬는데 임대인을 모집할 때 경쟁 입찰로 합니다. 심사도 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 임대를 받은 업체는 코엔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엔스가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운영하도록 했다. 이게 완결입니까? 처리 결과를 보면 코엔스가 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입장이나 거제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과사 지적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에 또 지적을 했고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완결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장님 필요하시다면 그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 쪽에서 누가 오셔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사실 깊이 있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 아마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의 경영지원부에서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코엔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용역 전문업체인 홈포레스트가 운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은 이 답변 처리 결과 내용에 보면 파견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의
근무 조건이라든지 계약서 내용은 3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게 우리 시가 재산을 위탁을 하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심사까지 다 마친 이런 업체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거엔스가 만약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줬다 하면 그래도 근로자하고의 계약은 거엔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처리 결과 답변 내용은 다시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에 답변 드린 사항이 돼서 제가 면밀히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고 예, 별도 일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도 좀 한번 보시고, 예, 이게 단순하게 다른 일반 업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거제시 재산입니다. 거제시 재산을 운영하는 업체가 당초에 임대차 모집을 할 때 그때 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운영한다면 이건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 완결 이렇게 됐다면 이 내용이 뭔지는 문화예술 분야라면 과장님께서 꼭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이연징계권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으므로 다시 공개 회의로 전환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무작정 대기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결 내용을 선포를 위하여 공개 회의를 전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제가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른 징계 종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대석위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이건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이연 징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